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8년 육사 교수로 재직 중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만 20년 20일을 복역하고 출소한 신영복 선생이 지난 2007년 펴낸 그림이 있는 글, 서화 에세이집 제목이자 그 안의 글 제목인 처음처럼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처음처럼. 누구나 다 살면서 무수히 많은 처음을 마주하며 살아갈 텐데요. 처음처럼 산다는 것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호남인에서 만나볼 분은 이 처음처럼을 인생 좌우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IMF 당시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이 사실은 이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키도 엄청 크시고 인사할 때 악수할 때 보니까 손도 정말 엄청 두툼하고 크던데 뭐 평소 뭐 호남형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것 많이 같은데. 듣는 편입니다. 저희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좀 체격도 적고 키도 적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뭘 어렸을 때 잘 드셨나요? 글쎄 저희 뭐 농경사에서 뭘 잘 먹었겠습니까마는 부모님의 큰 유산이죠 뭐. 지금 재경 담양군 향후의 회장이랑 광주 전남시도민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 뭐 가장 큰 관심사 어떤 건가요? 작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양군 향후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군 단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고향사랑 기부제? 예. 그래서 금액으로는 한 20억 한 4천 정도 작년에 저희가 모금운동을 했고요. 담양이 뭐 인구가 그렇게 많거나 큰 곳은 아니잖아요. 담양이 지금 한 5만 정도 되는데 저희 그 향후분들은 수도권에 사시는 향후분들은 약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전국 1등? 그렇습니다. 예.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들이 고향 사랑에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꼭 담양 분들이라고 고향 사랑이 남다를 이유가 뭐 따로 있을 거? 좀 남다르죠. 가능하면 좀 열심히 해서 1등 하자. 그래서 그 목표가 수립이 됐는데 액수는 양에 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년치고는 만족할 만하다.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한 거는 꼭 달성을 하는 성격이 네, 그렇습니다. 예, 꼭 이루고 맙니다. 그 뭐 말씀하신 김에 담양 자랑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담양은 예로부터 소세원이라는 조선시대 양상보라는 분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세원을 비롯해서 중록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대나무 숲길이죠. 예. 역대 대통령들이 다 중록원을 방문할 정도로 명품 관광지가 돼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아마 영화에도 거기도 자주 나옵니다. 더불어서 프로방스라는 관광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젊은이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곳, 그게 담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소세원 저도 그 아이 어렸을 때 여러 번 좀 많이 데리고 갔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광풍각이랑 제월당 그런 뭐 정자들 뭐 진짜 아담하니 예쁘고 그렇던데 그 기둥 같은 거 아주 진짜 맨질맨질하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생 키워드를 통해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사랑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사랑합니다는 제가 아무리 사용을 해도 듣기 좋고 네.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회장에 취임을 하고 네. 우리 향후님들, 선후배님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고 네. 베푸는 리더십, 섬기는 향후회장이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즐겨 말씀을 하곤 합니다. 재경 담양군 향후회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재경 담양군 향후회는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좀 열악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기총회를 하면 한 네. 100에서 120분 정도 참여해서 아주 소규모 행사를 하곤 했었는데 제가 취임을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좀 판을 키우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네. 판을 키운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키우신 건가요, 그러면? 섬기는 향후회장, 상조문화 활성화, 이제 원로 향후들을 이제 효라는 타이틀로 효도 행사를 합니다. 네. 또 사회 사업을 하는 과정에 네. 해외 문화를 많이 탐방을 했어요. 네. 제 사업이 젊어서는 한 6개월은 해외 생활이고 6개월은 국내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고 다니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사업을 지금 주로 하시는 게 기금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해외 나갈 일이 많은 건가요? 제가 할 때는 저희 분야가 좀 열악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선진 그 기금속 산업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해외를 나가곤 했습니다. 아니 저 그래서 악수할 때 이 팔찌랑 보면서 범상치가 않다 뭐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해외를 자주 나가신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게 향후회랑 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향후회 회장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네. 우리 향후님들이 열심히는 살았는데 생각보다 해외 경험이 좀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문화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공약으로 올렸습니다. 해서 베트남 하롱베이를 재작년에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저희 명산이라고 하죠. 백두산 네. 약 70여 분의 향후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금년 6월 달에는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나 그 소규모로는 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향후에서 모시고 간다고 하니까 연배 드신 선배님들이나 또 해외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향후님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뭔가 왁자지껄하게 재밌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가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랑합니다를 표 비슷하게 지금 뭐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회원들이나 향후회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약간 뭐 낯간지럽고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인사말이나 어떤 행사에서 항시 네. 건배사 또는 그 대화 내용이 이 사랑합니다가 빠지질 않습니다. 향후님들이 네. 저희 회장님은 사랑에 대단한 의의를 갖고 사랑합니다를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약간 뭐 인이 박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 키워드 처음처럼을 꼽아주셨는데 저는 항시 모든 일에는 네.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처음처럼이면 마무리도 처음처럼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향후에 지금 뭐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뭐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담양에 우리 이제 향후분들이 보통 짧게는 한 3, 40년, 길게는 60년 정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 수도권에서 살아가고 계셔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고향은 담양이 맞아요. 네. 또 고향에는 선조들, 소위 부모님들이 이제 묻혀 있는 산소, 또 그런 길로 해서 고향을 방문을 하는데 네. 사실 가서 보면은 머무를 곳이 없어요. 담양에. 반기는 사람은 없고 부모님들은 선산에 계시고 네. 그래서 고향에 우리 향후님들이
머무를 곳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프로방스 근거리에 네. 땅을 조금 지금 준비를 했고요. 담양군 향후에 회관을 건립을 해서 우리 향후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콘도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콘도 형식이고 네. 300분 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연장도 만들고 다양한 부대 시설을 지금 계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조그맣게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별로 안 조그매 보이는데. 생각하는 거는 10,000평, 20,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조금 미치지 못한 그 정도 지금 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최소 수천 평은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 규모의 향후회관을 갖고 있는 향후회가 군단이 있나요,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담양이 아마 모토가 돼서 담양이 성공을 하면 다른 시군 향후회도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담양군 향후회에서 이런 큰 일을 했을 때 후손들이 담양군 향후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고향분들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도 뭐 관광 뭐 이렇게 왔다가 그냥 소세원 한번 쓱 보고 중록을 한번 쓱 보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먹고 자고 하는데 머물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예, 가능합니다. 밤의 빛 축제?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여러 번 갔었는데 사막에 세워진 도시잖아요. 네. 낮에 가면은 벌판에 호텔만 들어있고 밤에 보는 라스베가스는 꿈의 관광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록원 또 메타세과의 길 프로방스를 연결하는 빛의 향연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담양을 찾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제가 해외를 벤치마킹 하는 데서 그런 것도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향후회가 잘 되고 막 이렇게 잘 돌아가고 뭔가 하는 일 많고 그러면 진짜 보람 같은 게 느껴지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굳이 가르자면 내일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회장이기 이전에 어려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이제 성장기를 거쳐서 몇 살 때 떠나신 건가요? 제가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일찍 사업을 했고요. 중학교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됐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중학교 마치고 떠났으면 고향에서 뭐 굳이 뭐 고향이 크게 해준 것도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고향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고향은 항시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고 제가 어려서 중마고우도를 함께 뛰어놓은 그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항시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게 고향입니다. 그래서 항시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고향에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남다른 애양심이 있죠. 근데 인생 키워드로 처음처럼을 꼽아 주셨는데 꼭 뭐 향후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처음처럼 산다는 거는 뭐 어떻게 사는 게 처음처럼 사는 건가요? 우리가 모든 일에는 처음은 굉장히 다짐도 하고 잘해보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무리에 가면 그게 약간 흐트러지고 지켜지질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시 처음과 끝이 똑같이 처음처럼이라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처음처럼을 즐겨 말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인생 키워드로 인생에 쉽고 편한 일은 없다를 꼽아주셨는데 이것도 처음처럼이랑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좌우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강연도 많이 하고 어느 단체에 가서 인사말도 하는 과정에 항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저희 자식들한테도 편하고 쉬운 일은 없다.
그만큼 노력을 하면 성공은 다가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뭐 똑같은 걸 하더라도 편하고 쉽게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살아와 보니까 네. 쉽고 편한 일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뿐이죠.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네.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 직접 해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죠. 네. 귀금속 일 한다고 아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업계 문화, 용어 이런 거 바꾸는데 뭐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기금속 산업도 일제 강점기라는 큰 틀에서 제가 입문했을 때 보니까 모든 사용하는 용어가 네. 일본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1990년도 말경에 네.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국산 한국어로 편찬을 하는 과정에 이제 영문학 교수들 또 국문학 교수들 자문을 받아서 한 5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국산화 캐달로그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전국에 보급을 하게 됐죠. 가령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말을 어떻게 이를테면은 이제 공구 예를 보면 네. 우리 순수 국산말은 무늬 집게인데 네. 일본어는 가라쿠샤입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써왔던 것 같은데 바꾸자고 할 때는 이거 뭐 굳이 뭐 안 불편한데 왜 바꿔야 되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했죠. 기존 그 사용하신 엔지니어들이나 오너들은 굉장히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배우는 학생들부터 접근을 했죠. 그래서 전국에 이제 각 기금속 공예과 귀금속 공예과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80년도만 해도 네. 안경공학, 한의학과, 네. 그다음에 기금속 공예가 굉장히 트렌드였습니다. 그 세 가지 학과가 특징이 소자본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과예요. 예컨대 안경공학도 네. 골목마다 안경점 다 있잖아요. 동네에 한의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학과가 기금속 공예과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네마다 금은방이 하나씩은 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근데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모든 산업이 네. 화랑을 하면은 또 약간 하향세를 네. 겪기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네. 소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의 특징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종로 뭐 한 2가 3가에 쭉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러는데 불황 아닌가요? 원래 이제 기금속 산업의 변천사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좀 원래는 기금속 산업이 종로 2가였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명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예전엔 화이트 골드에서 옐로우 골드로 바뀌고요. 네. 또 임가공 상태에서 완제품 시장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저희가 전 세계 액세서리 시장이 네. 선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태가 돼서 이태리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에 와서 액세서리를 보고 벤치마킹 해가서 이태리가 기금속의 오늘날 세계 메카가 됐거든요. 지금 기금속 트렌드를 네. 벤치마킹해서 이태리를 갑니다. 거꾸로 됐네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국가에서 장려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이태리는 기금속입니다. 그거를 다시 뭐랄까 옛날 같은 뭐 위상 선도적 위치를 다시 찾아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기금속 산업은 사치 사업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리면 네. 이태리 정부가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즉 말하자면은 네. 기금속 산업은 물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만큼 기금속 산업이 얼마든지 육성하면은 전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대학에 기금속 학과를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거는? 9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중국에 가면 연변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 연변대학에 저희가 이제 그 조선족 동포들이 네. 어느 한 분야를
특징을 갖고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취지에서 발단을 했고요. 근데 연변대학이랑 무슨 연고 같은 게 원래 있었나요? 거기다가? 원래는 연고는 없었는데요.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제가 뭔 일을 하면은 판을 키운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만은 한 20여 년이 흐른 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초 사회사업을 했다고 지금에 와냐 느끼곤 합니다. 지금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도 뭐 유명한가 보네요. 중국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직종이죠. 그 IMF 때 금반지 꼭꼭 쟁여뒀던 거 다 들고 나와서 뭐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금모기 운동 아이디어를 처음 내신 게 회장님이세요? 우리 김평수 회장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김평수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저하고 이제 지인입니다. 아주 예, 함께 예전에 우리 그 사회가 어머니들이 집안에 금반지 하나 정도는 다 있었거든요. 또 저희 때만 해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100일 돌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받고 했었죠. 그런 금들이 굉장히 다양하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김평수 회장님이 KBS 기자분을 초치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금모기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전 세계 전무후무한 IMF 최단시일 내에 극복한 그런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었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 말씀하신 그 기자가 KBS 용태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아이디어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 저희들이 그런 그 아이디어가 사소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지금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뭐 목표라면은 지금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으면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전국 사찰을 가면은 왠지 마음이 편하고 고향 온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허락이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사찰 순례를 하는 게 꿈입니다. 뭐 쭉 말씀을 들었는데 인생에 쉽고 편한 거는 없다. 뭐 그럼에도 처음처럼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목표는 항시 처음처럼, 마무리도 처음처럼 편하고 쉬운 일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항시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 일이지만 노력하면은 결과물은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취지로 항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봐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 함께 놀던 생각나는 그런 고향, 호남은 제가 뛰어놀던 그런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호남으로 두고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호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호남이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서화 에세이집 처음처럼은 소제목 처음처럼으로 시작해서 주역에 나오는 석과 불식, 넉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석과, 과일 나무에 마지막 걸린 씨 과일은 불식, 먹지 않는다. 신영복 선생은 이를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닥 희망은 어딘가에 늘 있지 않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처럼 가장 빛나는 처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